안녕하세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2026년 실적에 대한 2027년 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주요 경과 및 변경 사항, 그리고 2027년 평가 개요를 말씀드린 후 개량 평가 세부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봉사단에 대한 비개량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과 및 변경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평가 추진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경과 및 주요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과로는 첫째, 노인 일자리법 시행에 따라서 2025년부터 사업의 전달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위탁기관 및 수행기관이 한 개의 수행기관으로 통합이 되었고, 개발원이 위탁기관으로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달 체계 변경에 따른 평가체계 개편을 위하여 평가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표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 연구 결과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였고, 개량평가의 변별력을 위해 수행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상대평가 지표를 분리하였습니다. 질적평가에서는 유형별 정성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등 개량평가는 물론 비개량평가에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편안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광역센터 담당자 대상 대면 의견 수렴 및 전체 수행기관 대상 서면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2027년 평가는 26년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운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고 우수 수행기관 및 봉사단에 대한 보상 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 및 사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침에 근거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평가 대상은 26년 노인자원봉사 중앙수행기관 및 지역수행기관입니다. 단 3개월 이하 신규 봉사단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일정은 27년 4월에서 7월로 예정되어 있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6년 1월에서 12월 수행기관입니다. 봉사단 평가의 경우 봉사단별 개량평가를 진행 후 수행기관별 개량 합산 점수로 변환합니다. 개량 점수에 대한 현장 교차 점검 후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또한 개량 합산 점수 상위 30%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비개량 평가를 통해 우수봉사단을 선정합니다. 상위 30% 대상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행기관별 대표 우수봉사단을 자율 지정하여 비개량 보고서 우수봉사단 5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별 비개량 보고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표 하단의 개량평가 합산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봉사단이 2개인 A 수행기관의 경우 A 봉사단 점수인 80점에 A 봉사단의 인원인 200명만큼 곱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봉사단인 B 봉사단의 점수인 100점에 B 봉사단의 인원인 100명만큼 곱한 점수를 더합니다. 총 26,000점을 A 봉사단 및 B 봉사단 총 인원인 300명으로 나누었을 때 86.66점이 최종 A 수행기관의 개량평가 합산 점수입니다.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 및 우수 봉사단으로 매년 9월에 진행되는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에서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추진 일정입니다. 평가 준비를 하실 때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평가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량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중앙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수행기관을 편의상 중앙기관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기관의 개량평가 총괄표입니다. 비고를 보시면 확인자료의 경우 중앙기관에서 직접 제출하는 서류이고, 산출자료는 개발원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여 점수를 반영합니다. 지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관 인력의 전문성입니다. 중앙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관리 책임자 및 사업실무자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혹은 2급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관리 책임자는 하단의 정의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실무자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노인자원봉사 실무자를 뜻합니다. 둘째, 중간관리자 1위는 자원봉사 사업 또는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된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이다.
여기서 중간관리자는 중앙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실무자 중 대표 1인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중간관리자를 제외한 사업 실무자는 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수행 경력이 평균 1년 이상이다. 넷째, 사업관리 책임자 및 사업 실무자 모두 이전 연도 1회 이상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수료하였다. 배점은 항목 해당 개수에 따라 부여됩니다. 당해연도 11월 30일 기준 근무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경력 산정은 본사업 참여 전까지의 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기관 운영 능력입니다. 중앙기관의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수행 경험이 3년 이상인지, 둘째,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매뉴얼 등을 구비 및 제공하고 있는지, 셋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업무 분장표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고 배점 부여는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 개수에 따라 부여됩니다. 과정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중앙기관이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내용은 사업 설명의 실시 여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개 모집 여부, 그리고 심사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검토하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과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 항목의 경우 자체 평가 내용을 사업 결과 보고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번 항목,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개 모집 여부는 온라인, 오프라인 3개 이상의 매체를 활용 시 인정됩니다. 또한 3번 항목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은 다음의 3가지 내용을 포함하여야 인정됩니다. 4번 지표는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입니다. 수행기관 실무자의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수행기관 실무자 필수교육 이수율과 수행기관 실무자 추가교육 계획서 수립 여부, 그리고 추가교육에 대한 교육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내용을 교육계획서에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봉사단의 경우 교육계획서의 이전 연도 평가 내용 반영 사항은 공통적으로 제외하여 해당으로 평가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인 수행기관 실무자 필수교육 이수율은 11월 30일 기준 수행기관 담당 실무자 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의 경우 실무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5번 지표는 수행기관 보조금 관리입니다. 중앙기관이 이나라 도움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보조금 교부 방법을 준수하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교부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5번 수행기관 사업 수행 확인 지표는 수행기관이 사업 수행 실적을 기한 내에 100% 완료하도록 관리 감독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7번 지표는 수행기관 모니터링으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내용은 첫째,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자 안전조치를 확인하였는지, 둘째, 수행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전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실시하였는지, 셋째, 수행기관의 봉사단 활동관리를 연중 모니터링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수행기관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첫째 항목은 전체 자원봉사자의 VMS 가입 혹은 자체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마지막 항목의 경우 수행기관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SNS,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8번 홍보 및 확산 노력 지표는 유일하게 상대평가인 지표입니다. 성과에 대한 연간 홍보 건수와 홍보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봉사단 모집 홍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보 유형을 구분하고 홍보 유형에 따라 홍보 건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봉사활동 1회에 대해 2개 이상의 홍보 매체에서 홍보하면 매체별로 한 건 인정됩니다. 홍보 매체 유형 및 유형별 가중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홍보 물품은 개수, 횟수 상관없이 연간 총 한 건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인쇄물 외에 모든 홍보 물품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건당 한 점씩 인정이 되는데, TV의 경우 3점에 해당하지 않는 채널만 해당합니다. 인쇄물 홍보 또한 건당 한 점씩 인정됩니다. 부수와 발행 횟수와 관계없이 내용별, 종류별 한 건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예시로 11월에 김장봉사단이 활동한 건에 대하여 전단지 및 포스터를 100부씩 제작하였다면 전단지 한 건,
포스터 한 건씩 2점으로 인정됩니다. BTL 홍보는 대상자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홍보 활동을 뜻하는데요. 건당 2점씩 인정됩니다. ATL은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ATL은 건당 3점으로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TV의 경우 인정되는 채널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수상의 경우도 3점이 인정이 되는데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리고 하부 조직을 포함한 수행기관에서 수상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산출 방식을 보시면 해당 중앙수행기관의 점수를 전체 중앙수행기관 중 최대 점수로 나누고 5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번 보조금 집행실적 지표입니다. 운영비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예산서 대비 결산 집행 비율과 수행기관 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 비율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중앙 및 소속 수행기관 운영비를 포괄하는 전체 기준이며 실집행액은 최종 정산 결과, 불인정액을 제외한 실집행액을 의미합니다. 중앙기관 운영비는 중앙기관에 지급된 보조금에 국한하며 예산 기준은 최종 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번 지표, 사업 추진의 적극성에서는 사업계획서상 목표 인원 대비 집행 실적률과 노인자원봉사자의 1인당 연평균 봉사횟수를 평가합니다. 11번 지표 사업성과의 우수성은 중앙기관이 수행기관의 사업성과가 우수하도록 지원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산출 자료는 수행기관의 평가 점수입니다. 마지막 지표는 중앙수행기관으로의 우수성으로 수행기관 담당자 전수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중앙기관의 사업 수행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중앙수행기관의 세부 평가 지표를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지역수행기관, 즉 봉사단의 세부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사단 평가 지표 총괄표입니다. 구분을 보시면 공통과 개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의 경우 수행기관 기준으로 평가 후 봉사단별 동일 점수를 적용하는 지표이고 개별은 개별 봉사단 기준으로 평가 후 봉사단별 개별 점수를 적용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가점 100점, 감점 최대 15점으로 구성되며 상대 평가 지표는 8번, 9번, 10번, 그리고 13번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확인 지표는 봉사단에서 직접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지표이고 산출 지표는 개발원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봉사단에서는 평가 기간 동안 확인 지표인 1번, 6번, 8, 9, 10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표 담당 인력의 전문성입니다. 공통지표로 봉사단별로 동일한 점수가 부여될 지표이고 확인 지표이므로 평가 기간에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전 연도 평가에서 이미 자격증 혹은 수행 경험을 제출하였다면 같은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 여부는 평가 기간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 따로 명단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평가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자원봉사 관련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였는지 여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교육 이수는 당해연도 실무자 필수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도 인정이 되며 지난 2년은 사업연도 이전 2년까지이므로 2027년 평가에서는 24년, 25년 교육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확인 지표는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의 자원봉사 운영 탭 수행기관 평가에서 증빙 등록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력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기관직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표의 제출 대상 인원은 2026년 11월 30일 기준 정보 시스템 승인되어 있는 아이디를 가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활성화 계정 및 기관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종사자가 0명인 경우 0점이 부여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규로 진입하는 중앙수행기관의 봉사단은 당해연도에만 한시적으로 평가 내용 1번 항목만 적용하여 2, 3번 항목은 해당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지표는 신규 봉사자 참여 지표입니다. 봉사단의 전체 봉사자 대비 신규 봉사자의 비율을 평가하는데요. 신규 봉사자는 본 사업에 최근 2년간 참여하지 않고 당해 활동한 자에 한합니다. 2026년 사업의 경우 해당 수행기간 내에 2024년에서 2025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자를 시스템을 통해 추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산출 지표로 봉사단에서 따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봉사자 대비 신규 봉사자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5점 만점을 부여하며 비율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3번 지표인 봉사자 활동 절차의 적절성은 활동 개시 전에 봉사단별 일련의 사업 운영 과정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이 또한 산출 지표로 증빙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지표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의해 주셔야 할 지표인데요. 봉사단의 활동 시작일이 봉사 시작일과 같거나 빠르면 5점, 늦은 건수가 1개 이상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봉사단이 활동하기 전에 개별적인 봉사활동을 먼저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활동계획서 최초 등록일 전 봉사를 시작한 경우도 0점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활동계획서를 수정하는 경우에 수정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활동계획서를 삭제하고 새롭게 다시 등록하는 경우 활동계획서 최초 등록일보다 봉사 시작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실적마감 적기성 지표입니다. 개별 봉사단에 적용되는 지표이며 감점 지표로 최대 10점 감점될 수 있습니다. 봉사단이 매월 실적을 적기에 입력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요. 2월 10일이 실적 마감 기한입니다. 단 해당 월의 마감일자가 주말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마감일로 합니다. 지연 횟수에 따라 감점 점수가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이 또한 산출 지표로 자동으로 산출된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 지표는 봉사자 필수교육 지표입니다. 봉사자에게 필수교육 2시간이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또한 개별 봉사단에 적용되는 지표이며 산출 지표로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6번 지표는 실무자 교육입니다. 실무자 필수교육 5시간을 참석하였는지 평가합니다. 개발원 혹은 중앙수행기관에서 주관한 교육의 경우는 따로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반영이 되며 이외의 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인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이 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시스템 교육의 경우 수료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증빙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의 수행기관 평가에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실무자가 필수교육을 수료하였을 시 5점이며 실무자 1명이라도 필수교육 5시간을 수료하지 않았을 경우 0점 처리됩니다. 7번 지표 행정절차 준수는 공통지표이며 감점지표입니다. 또한 산출지표로 따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봉사단별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앙수행기관으로 제출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수행기관별 수신일자를 확인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8번 지표는 현장 의견 반영 노력으로 상대평가 지표이며 확인 지표로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봉사단별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 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첫째, 봉사단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하였는지. 둘째, 봉사단 혹은 수요처 대상으로 모니터링 이외의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 과정을 통해 참여의 건의사항을 운영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하였는지 건수로 상대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봉사단별 운영 결과 보고서 내 6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건의사항과 개선사항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영 결과 보고서와 함께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나 공문 등을 제출한 경우에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지표는 각 중앙수행기관 내 봉사단 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수행기관별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9번 지표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평가 지표, 확인 지표이며 운영 결과 보고서 내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봉사단별 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서 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첫째, 지역자원 개발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는지. 둘째, 지역자원 협조 요청 및 활용 결과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지역자원 활용 실적 건수는 상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및 공문 등을 제출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지표 또한 각 중앙수행기관 내 봉사단 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수행기관별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0번 사업성과 홍보 노력 지표 또한 운영 결과 보고서 내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중앙수행기관별 상대평가를 진행합니다.
홍보 실적의 경우 모집 홍보, 간담회 현수막 사진 등 단순 일상 업무를 위한 내용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지표는 홍보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홍보 유형을 구분하고 홍보 유형에 따라 홍보 건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봉사활동 1회에 대해 2개 이상의 홍보 매체에서 홍보하면 매체별로 1건 인정됩니다. 홍보 매체 유형 및 유형별 가중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홍보 물품은 개수, 횟수 상관없이 연간 총 1건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인쇄물 외 모든 홍보 물품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건당 1점씩 인정이 되는데 TV의 경우 3점에 해당하지 않는 채널만 해당합니다. 인쇄물 홍보 또한 건당 1점씩 인정됩니다. 부수와 발행 횟수와 관계없이 내용별, 종류별 1건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예시로 11월에 김장봉사단이 활동한 건에 대하여 전단지 및 포스터를 100부씩 제작하였다면 전단지 1건, 포스터 1건씩 2점으로 인정됩니다. BTL 홍보는 대상자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뜻하는데요. 건당 2점씩 인정됩니다. ATL은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ATL은 건당 3점으로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TV의 경우 인정되는 채널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수상의 경우도 3점이 인정이 되는데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리고 하부 조직을 포함한 수행기관에서 수상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점 부여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로 인정 점수를 달리하여 계산할 예정입니다. 11번 지표는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산출 지표로 따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산 계획 대비 결산 실적 비율을 평가합니다. 집행 예산은 수행기관 전체 봉사단의 총 예산 집행액으로 하되 최종 정산 결과 불인정액을 제외한 실집행액으로 산출합니다. 배정 예산액은 해당 봉사단의 사업계획서 상위 예산으로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12번 지표는 사업 집행 실적으로 계획한 봉사자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평가합니다. 산출 지표로 따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지표는 봉사활동의 지속성으로 상대평가 지표입니다. 봉사단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매월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합니다. 실제 봉사활동을 진행한 개월수와 봉사자들의 평균 활동 횟수 및 시간을 평가하는데요. 세부적인 배점 부여 방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지표는 전국 100분위로 하여 상대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봉사단 비계량 평가입니다. 계량평가 합산 결과 상위 30%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비계량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계량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계량 보고서는 2027년 지정기한 24시까지 매일 제출분에 한해 평가하며 2026년 사업 내용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앞서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 봉사단을 수행기관에서 자율 지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보고서, 한글 파일 및 확인서는 스캔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문 없이 파일 2개를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고서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글꼴이나 정해진 양식을 따라주시고 분량의 경우 초과할 시 한 장당 1점씩 감점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 내 주요 사업 현황은 정보 시스템에서 기재할 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비계량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주실 부분은 유형별 비계량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전문 역량형, 협력 중심형, 이슈 해결형, 창의 기획형, 자기 주도형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제출 및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행기관에서는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별로 주요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역량형은 전문적 역량 및 차별화된 활동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협력 중심형은 협력관계 구축과 연계활동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슈 해결형은 지역 문제 분석의 체계성 및 실질적인 해결 성과가 두드러지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 창의기획형은 창의성, 혁신성, 확산 가능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형은 봉사자의 자발성 및 주도적 참여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활성화 기여 요인과 사회적 기여 요인이 잘 나타나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 심사 기준을 참고하시어 유형에 적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